자, 선대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의 농어민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미아 장애인 시민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2.3 그날 얘기할 때 모셨는데 두 분. 네. 본부장이 엄청 많아요. 지금 계속 모시고 있는데. 많죠. 네. 자, 총괄선대본의 정책본부장, 총괄선대본의 정책소통당 단장, 서울시당 총괄선대위 위원장. 많네요, 감투가. 그냥 감투만. 완전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할 일이 많은 그 위원장 혹은 본부장이 뭡니까? 정책본부장이죠. 정치본부장. 저는 아침에 지역구에 출근길,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길 인사 겸 유세만 하고 낮 시간 동안에는 그냥 정책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지 못하죠. 정책 업무를 한다는 게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간에는 우리 정책 공약 전체를 다 집대성하는 정책 공약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 정책 공약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일을 해왔고요. 또 틈틈이는 여러 단체와 부문에서 정책 제안을 해오세요. 직능단체들이. 예, 그러면 이 정책 제안을 검토해서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 이 직능단체가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네. 가지고 오면 네, 이거 조율해서 협약을 맺느냐 마느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저께 제가 박정현 의원 전화를 못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전 지역에 농산물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소위 중도매인들. 이런 분들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사항들 얘기하는데 이게 공약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우리 당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후에 확인해 보시고 그거 우리 공약에 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 받아서 중도매인들한테 전달하고. 굉장히 바쁘신. 저도 이렇게 저 시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장애인 정책 이렇게 전달하고 정책의장님께 우리 공약 꼭 들어가게 해주라 이렇게 막 해주라. 부탁하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의장님께 막 부탁하지 단체들도 계속 정책 전달하지 그래서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 봬요 저는 선거 때 지금 시작되시고 못 뵈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정책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할 사람이니까 우리께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네. 사람들 직능단체가 많고 네. 그러면 그 길목을 진성준 의원이 시키고 있다가 뭐예요? 내용이 그렇죠. 확인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이건 우리하고 안 맞다라고 거절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네. 중요한 일 하시네. 네. 괜히 불렀다. 거기서 바쁘게 그 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일 하시고 계시고 서울시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많은 선거를 겪어보신 분으로서 이 선거가 다른 선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겪어보기로? 글쎄요. 뭐 특별히 다르다기보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많이 안 나가 보셔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임미애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북도당 상임선대위원 경북에서 선거 20년 치러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낙선도 많이 되셨고. 저는 낙선 안 하고 남편이 주로 낙선을 많이 했다고. 났긴 했지만. 네. 한 번도 당선이 안 된 거죠. 그쪽은. 네.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이번 선거가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우리 지지자들의 지지 의사 표현이 지난 24년도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드러내는 것이 네, 경북에서도 어제 제가 여기는 20%거든요. 민주당 가면은 득표율이 그거보다 조금 낮은 조금 저희 10%대도 의성은 있어요. 16%. 16%. 근데 어제 저희 장터에 갔더니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되기는 될 거 같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안 찍어주고 되는 거냐 이랬더니 되긴 될 거 같으니 찍긴 찍어야지. 그런데 마음에는 안 들어. 이제 이런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간 거죠. 맞군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그렇지. 대세를 따라가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어서 되긴 될 거 같다라는 얘기를 어디 가나 들을 수 있어요 저희가. 경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네, 그것도 의성에서.
의성에서 네, 의성이 16.5%가 지난번에 얻은 득표인데요. 16.5%. 전국의 꼴찌 두 번째 꼴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도 경남 창원에서 장애인들 32,008명이 지지선언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창원, 마산, 진주 이쪽에서 장애인 가족들에서 32,008명이 지지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남도 쉽지 않은 곳인데 그런 지지선언 그리고 다 이렇게 좀 예전하고는 다르게 훨씬 많은 분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경향이 장애계에서도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다릅니까? 예. 네. 서미 의원님은 이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시각 장애 있으신데 그래서 장애인 본부장이신데 경남에서도 그렇다. 네네. 예. 근데 경북이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경북. 제가 그 저희 지역구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구? 이거 좀 보여주세요. 한번 보셔요. 예. 경북 전체 이렇게 올라가면서예요.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인데요. 제가 울진에 사실은 지역구를 맡기 전에는 울진에 가본 게 2번인가밖에 없어요. 그 덕구 온천 가느라고 그런 곳을 제가 이번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봤다 그래요. 근데 우리 울진하고 의성은 방송권이 달라서 TV 토론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랬더니 뉴스공장. 뉴스공장이래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뉴스공장을 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고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보고서 아 사진에 현수막에서 봤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울진은 지난번에 20%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시장을 돌면서 좀 받았어요. 예전에 그 처음 임미애 의원이 경북 도에서 선거운동 할 때 네, 쫓아와서 명함 찢어버리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되긴 될 것 같아? 네,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면 단위로 들어가면 좀 험악하게 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현수막 훼손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 비하면. 근데 저희가 현수막 훼손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아 얘네가 짜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는 짜증. 그렇죠. 화가 나니까 자꾸 우리 현수막에다 훼손을 하는 거거든요. 지지율은 우리는 안 나오고 저쪽은 잘 나오는 거고 저쪽이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운동원들의 기세가 달라요. 지금 민주당 운동원 내 기세는 막 살아 있고요. 경북에서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현수막도 저희가 의성에서도 이 선거일에 처음으로 사이즈도 크고 더 커요? 더 먼저 걸었어요. 그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뒀었죠. 자, 우서영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저희도 건물 전면을 걸었거든요. 요즘도 그래도 욕은 먹죠. 네, 먹긴 먹죠. 그 영상 혹시 있습니까? 욕 드시는 거? 임미애 기다려주세요.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뭔 소리입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얘기 말씀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드셔서? 언제 나보고 미쳤대. 그러니까 이 지지율 10% 나오는 곳의 분위기라는 게 수도권에 계시거나 또는 뭐 비슷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는 곳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 보니까 저런 영상 볼 때마다 놀래요. 그래요? 저런 곳에서 몇십 년간 선거운동 저희 했다는 사실은 게. 저거는 좀 순화된 거고요. 그러니까 영상에 네, 찍힌 저거에 거. 찍혔는지 몰랐는데 저게 와 있네요. 자, 그런데 저게 좋아진 것이고 그럼요. 이번에는 10%가 아니라 20몇 프로 나올 것 같다. 아유, 의성에서도 그렇게 해야죠. 제 목표 25%. 95%.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 글쎄 이제 네. 뭐 서울에서도 거리 분위기는 네. 좋아요. 나쁘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투표로 연결되는 것이 맞아요. 중요한데 이게 투표 다 될 줄 알고 투표를 안 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일이 29일, 30일 목금이에요. 목금. 네.
토요일에 하나 토요일이요. 끼워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고 그래서 사전 투표일도 잘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막 들고 사전투표를 왜 목금을 정했나 몰라. 글쎄 말이에요. 금토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토요일 나가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막연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하루는 내가 회사 안 나가는 날이겠거니. 예.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의 원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투표함을 거죠. 이송하는데 한 3일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한덕수 대행의 이게 네. 꼼수가 꼼수? 아닌가. 저 정해질 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날짜를 역산해 가지고 네. 토요일에 안 걸리게 한 거 아닐까? 한 꼼수가 여전히 한 꼼수 하네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사전투표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언제 맞아요. 사전투표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막 빨간 옷이 우리 쪽으로 와서 막 응원을 할 정도로 지지를 빨간 하는 표명을 하는데도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목금이라 저도 이제 우리 그 6월 3일이 농아인의 날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선거 우리 본부에서 그 농아인 분들 투표 동요하느라고 제가 수어로 이렇게 6월 3일은 농아인의 날이다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꼭 대통령 선거 이렇게 투표 꼭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막 돌리다 보니까 우리 농아인 분들이 엄청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농아인 분들의 선거 정보 접근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발달 장애인도 취약한데 계속 투표 동요하는 일도 저희 장애인 선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하고 다르게 감동받았다 이렇게 수어로 계속 막 챌린지식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아, 그거 그렇게 하고. 챌린지 하는 것도 괜찮겠다. 네, 네. 그렇죠? 그 영상 네. 저 네, 의원 텔레그램 방에 한번 올리세요. 네, 배워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비단 장애인들께만 돌리지 네. 마시고. 네. 네, 네. 자, 이 경북은 그래서 출연하신 분들이 부모님한테 혹은 인차한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네.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자제분들하고 통화도 좀 해보시고 이랬더니 아이고 요새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내가 말을 안 들어. 아니 아버지가 좀 자식들 말 좀 들으라고요. 그랬더니 아이 우린 정치 얘기하면 싸워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식들 좀 살게 전화 통화하시고 하는 대로 좀 이번에는 아버지 사는 날보다 이제 자식들 사는 날이 더 많으니 좀 말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지요. 전화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 원래 전쟁에서 곡사포가 더 위력이 크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전화 그 수도권에 나가 계신 분들요. 뭐 이렇게 좀 찾아서 전화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가면 전화 왔었다라는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시장에 다니면 귀에다 대고서 우리 아들이 찍으라고 해. 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럴 때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가.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험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네. 친구나 지인한테 전화하는 거고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밭이 이미 갈려 있거든요. 맞아요. 분위기는 막 이렇게 되어 밭이 있어요. 이미 갈려 있어요. 네.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섬의 의원님은 춤을 자주 추시더라고. 아, 네. 잘 추나 봐. 춤 영상이 네. 되게 많아. 아. 춤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예. 자. 이재명 함께 잘 사는 좀 만들어가요. 이재명 추고 있어요. 춤새는 우리 박찬대 그러니까 언니가 훨씬 좋아요. 춤신이 선거 때문에 저는 춤은 잘 못 추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춤을 막 내 맘대로. 어떻게 추는 줄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근데 비슷하게 춰요 지금. 우리 그 비서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몇 가지 동작만 네. 어떻게 하는지 잘 추시는데요. 호남은 어때요? 어 호남에서 90% 득표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목표로 설정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래서 호남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좀 뜨겁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정청래 의원님 또 박찬대 의원님 같이 호남을 이렇게 막 돌았었는데 비도 엄청 많이 왔고요. 그 주가 그랬어요. 지난주가 그랬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파란 옷 입은 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요즘은. 네네. 특히 정청래 의원한테 가서 빨간 악수하고. 운동원들이 올라와서 같이 춤추고 예. 그게 곡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이 안 잘리나 그러면? 안 잘려. 아니 선거 운동은 안 잘렸을지 잘리나? 모르겠어요. 알바를 걱정되더라고. 거기서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여기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나 보죠. 그 마음을 그렇게 등에는 표현하면 이자가 혼날 써졌는데 텐데. 이렇게 무용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부럽습니다. 또 전남도 그래도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될 줄 알고 네. 투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게 계속 전화해 주라. 경남에 사는 경북에 사는 자식들한테도 전화하고 이모 삼촌들한테 전화해 달라고 제가 막 유세하면서 얘기를 막 했어요. 호남 분들이 많이 흩어져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당은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가 네. 그다음에 이 선거 분위기를 좌우지하는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울 선거 항상 어려웠어요. 네. 그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 네. 그죠? 그리고 특히 막판 되면은 강남 3구가 결집하는 예. 역결집이 있죠. 경향이 있고 서울시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 워낙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제1 의미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보수 또 중도적인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결집 하면 사실 경북이 그 막판에 가면은 네.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늘 그랬거든요. 부산이 네. 대표적이었죠 항상.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해요. 실망감이 워낙 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이 다른 점은 박근혜는 당이 만들어낸 후보고 내 사람이라는 애정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지만 국정농단을 한 건 실제로 최순실이었고 거기에 박근혜는 당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투표가 다시 쏠리는 현상이 마지막에 있는데 네. 지금 25년도의 윤석열 탄핵은 얘는 양자잖아요. 예, 후계자가 없어서 양자를 들인 거고 얘가 들어와서 당의 뿌리까지 흔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투표가 다시 보수적으로 결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고 특히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때는 우리 불쌍한 그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 불쌍한 성렬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아니, 윤석열은 일찍 마음에서 떠나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점에서 역결집이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이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서 투표 안 할까 봐 걱정하고 항상 걱정이에요. 선거를 책임지는 분들은. 네. 자, 농어민들의 상황은 어때요? 농어민 위원장님. 제가 농어민 본부장이어서 저희 각급 그 농어민 단체들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 협약식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 때 이게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하고 호남의 그 서삼석 의원님이 같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37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그리고 생산자별로 또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정책 협약식 간담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함양에 가서 그 영호남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의 지지 선언을 농어촌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딱 맞아 떨어지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지 당선된 다음 선언을 자세히 하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거 꼭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처음 들어본 건데. 자, 진성준님이 이제 그 정책을 다 소화해가지고 다 여기서 네, 공약에 반영하겠죠. 반영했어요. 이미? 이미 다 반영돼 있구나. 그러니까 소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예,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그 1층으로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을 하고 지금 이게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법적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지난 대선 3년 전 대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이 탈모 관련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런 그때는 그게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소확행 공약이라고 네. 3년 전 선거 때 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소확행 공약이 있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탈모 그렇죠. 공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본부장으로서 그 수많은 뭐 수백 수천 가지쯤 돼요 소확행이.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탈모 공약 하나만큼은 네. 전체 공약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이제 네. 후보의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후보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이 기억해요. 탈모가 없는 분들도. 네. 요새 20대 탈모가 많아요. 취업 문제 때문에 네. 원형 탈모도 많고. 네, 네. 그래서 머리가 잘 빠지지 않게 하는 탈모 방지 약이 있고 또 머리카락이 잘 돋게 하는 발모 약이 있다고 그래요. 이 두 약이 좀 비싼 편인데 이것을 의료보험을 좀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 그거는 꼭 해줘야 됩니다. 별로 이해가 없으실 것 요구. 같은데. 아니 근데 탈모가 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탈모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네. 손가락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혹은 손가락 2개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굉장히 절박하고. 절박한 거예요. 3개가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당연히 의료보험 돼야 되잖아요. 네. 머리카락도 중요한 기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후보님이 결심하셔야 되겠네요. 손가락 2개가 날아갈지도 근데 모르는데 이제 하셔야지. 탈모 인구가 많고 많죠. 네. 또 그 약이 상당히 비싼 고가. 약이어서 의료보험을 다 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재정 이번엔 부담이 내란성 있다는 탈모를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재정 부담이 있다는 탈모 인구가 더 아주 늘었어. 강력하게. 윤석열 때문에 더 늘어가지고 윤석열 씨한테 피해 청구도 해야 될 것 같아. 손해배상.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탈모 공약 채택되면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그때. 예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